팝콘으로 가겠습니다. 얘네들은 토론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들끼리 토론 열심히 해. 그리고 거기 그 평가단인가 뭔가가 있어. 걔들끼리 투표를 해. 그리고 이번에는 나경원 승, 뭐 오세훈 승, 뭐 누구지 박형준 승 이짓거리 하고 있더라고. 문제는 그게 미스트롯처럼 하려면은 저번에 그 정말 대한민국이 없어져야 될 방송이라는데 TV조선 같은데 무슨 투표하잖아요. 몇십만 명이 몰려갖고 다운시켜버리는 그런 분위기라면 업이 되죠. 지들 채널에서 그걸 했는데 조회수가 10,000도 안 나와. 그럼 무슨 그게 미스트롯 방식입니까 그게. 열심히 하잖아요. 지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일단 열심히 하는데 뭐 봐줘야지. 근데 조회수가 그렇게 안 나와서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면 뭐 신의 한땡 막 이런 데 나가면은 평균 그 시청자 보고 있는 숫자가 막 15,000명, 20,000명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흥행을 아마 기대를 했을 텐데 본진이 나왔는데도 이렇게 조회수가 적다는 것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짠 거래요? 오세훈, 조은희 이렇게 가고 오신환, 나경원 이렇게 가면 자기들이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했는지 그거 할 거면은 오신환, 나경원 아니 그건 돌아가면서 교차 토론하는 거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뭐 토너먼트가 아니고 계속 그렇게 토론을 붙이는 건데 요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슨 기획안 같은 거 하나 쓸 때 아주 한 20년 전에 기획안 쓰던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붐업을 시킨다라고 하고 그거 이제 어떤 분명히 기획사가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이걸 주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요. 아무리 좋은 룰도 국민의 짐에 대한 호감도의 문제. 거기 출전한 그 선수들의 문제가 그걸 더 가로막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일단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지들끼리 막 토론하는데 거기에 자기들끼리 심사위원들하고 있는데 심사위원단 1,000명인데 조회수가 5,000밖에 안 나오면은 일반인은 거지 안 봤다는 거잖아요. 당직자들이 또 받겠죠. 그러다가 이게 토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들어가 보면서 조회수가 올라가는 형태. 예. 우리가 많이 올려줬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내가 오늘 전우영 교수님의 그 페북에서 진짜 공감을 했는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학교 폭력 이야기 전에 10년 전에 그 학생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치자. 10년 전에 이명박 옆에서 붙었던 그러니까 붙어 먹던 나경원, 박형준은 뭐 사과를 했냐, 무슨 감옥을 갔다 왔니? 그거 국민에 대한 어마어마한 폭력이었거든요. 우리 방송 시작할 때 그 나왔던 그 그림 있잖아요. 이명박 환하게 웃고 있는 이명박 옆에 박형준하고 나경원하고 나란히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이었어요. 전우영 학자가 얘기한 그 멘트를 하나 적어왔는데 제가 10년 전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선수의 생명을 끊어야 한다느니 평생 속죄하며 살게 해야 한다느니 하는 이유가 빗발칩니다. 10년 전 나라의 빨대꽂아 사익을 챙겼던 대한민국의 일진 이명박파 그 핵심 멤버들은 양대 도시의 유력 시장 후보입니다. 참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사실 범죄자급인데 이 사람들이 또 나와서 혹세무민 하는 거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내가 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발언권을 주는 것조차 사실은 불공평한 거예요. 탄핵을 당한 정부 그리고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 깜빵에 갔는데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알고 사실은 숨어도 못마땅할 이 지경에 처벌은 받지 못할 망정 어디 기어 나와서 시정에 출마합니까? 내 말이요. 그리고 방송이 떳떳이 나와서 MB는 속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을 밀어줘야 되냐고요. 네. 박형준 후보 참 걱정됩니다. 이게 이현주 후보가 곱게 죽을지 물 건드려질지 이렇게 뒤에서 또 어떤 또 행패를 부릴지 그러니까 저는 이현주 누나 참 응원하고 박형준 씨 참 걱정됩니다. 이현주가 지금 썰전을 특정 시점까지는 이현주를 지지하기로 했어요. 이현주 욕하시는 분들은 제명시킬 수도 있어요. 아, 그게 우리 공식 입장입니까? 그럼요. 예. 차라리 공식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서울 토론부터 한번 좀 살짝 짚어보면 내용이 다 사실 뻔하거든요. 정책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정책이 아니라 그러면은 오세훈이 이제 잡은 그 일종의 컨셉인 것 같은데
오세훈이라는 캐릭터를 갖고 돌아가 보면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나온 적 있죠. 예. 당시에 김진태가 나왔었고 황교안이 나왔었고 오세훈이 나왔었잖아요. 당시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오세훈 1위였어요. 근데 그 전당대회 때 김진태가 모자 쓰고 나오면서 그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오는 바람에 황교안이 그때부터 극으로 튀었어. 김진태처럼 해야 인기가 없거든 현장에서. 그리고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광화문 나가서 장애투쟁하고 또 청와대 앞에 단식투쟁으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그 시기에 원내대표로 뽑힌 사람이 나경원이잖아요. 우리가 방송으로 다 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대표적인 사건 빠르 사건 같은 거죠. 예. 나경원 자체가 사실은 벌써 우리가 잊었을 수도 있는데 달창 온갖 막말을 하면서 뭐 저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이 다 있나 싶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간단히 말하면 나경원은 그냥 극우예요. 황교안과 나경원이 둘이 경쟁하듯이 극우 정치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총선이 쫄망한 거야. 네. 그러면 이명박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불과 1, 2년 전에도 나경원은 그런 정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세훈이 뼈를 때린 거죠. 이거 말을 좋게 했는데 강경보수라고 표현했지만 강경보수가 뭡니까? 두 글자로? 하나, 둘, 셋. 그래. 당신 구구 정치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경원은 거기에 대답으로 그게 우리 국민들 분위기다. 나는 국민들 분위기 따라간 거다. 어떤 국민? 정말 그 현실 인식에 대해서 정말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토의 그런데 국민. 시장은 어떤 경우에는 무슨 선거 같은데 자기 정치적 입장도 밝히면 안 되죠. 선거법 위반이지. 시장이나 이런 행정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진짜 중요한 게 중립성이에요. 근데 서울시장이 극우 정치인이 됐다고 생각해 봐봐. 그래서 저번에 그런 이야기 나온 적이지. 시민단체 없애버리겠다고. 맞아요. 서울시 안에서 시민단체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시장이 되면은 시민단체를 삭제하겠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진짜 뼈 때리는 이야기 한 거예요. 당신 같은 극우 정치인은 시장을 할 수 없다예요. 자기가 이야기했다니까 시민단체 없애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이거는요, 이 시민단체, 사회단체라는 거는 저희도 그런 얘기를 좀 제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고,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고, 지금은 모든 법률이 다 폐지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군사정권 시절에는 시민단체라고 우리가 만들면은 전부 다 뭐 주사파니 뭐니 하면서 다 잡아가고 그러던 시절이 있다가 예, 허가 받는 것보다 약간 낮은 단계를 등록이라고 하거든요. 정당 등록이랑 똑같은 건데 등록을 하면 어쨌든 등록 수리만 되면 만들 수는 있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니네 마음대로 만드시고 만들었다고 알려만 줘 이게 신고제 했다가 이제는 신고도 안 해요. 그냥 만들고 우리끼리 마음대로 뭐 하고 뭐 해도 상관이 없어. 이 사회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민주주의의 시계를 아예 거꾸로 돌려버리겠다. 야, 이건 뭐 박근혜가 해경을 없애겠다는 거랑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나경원은 취미로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 밥벌이가 아쉬워서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계급을 대표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밥그릇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네가 나가서 정치를 해라라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밀어주는 그 사람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 저 사람 예쁘고 공부 잘하고 판사 출신이니까 밀어주면 잘하겠지. 사실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나경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뒤져보지는 않거든요. 그 이미지 정치를 하는 거예요. 나경원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이 자동차에 넣는 기름값은 엄청 많이 쓰겠지. 그 뭐 한 달에 2천만 원씩 쓰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선거만 있을 때만 나가는 정치인은 좋은 정치인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뭐 10년 전에도 나왔던 사람을 지금 나온다고 단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자기 장기적인 계획표를 세워놓고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서 고민했던 시간들이 실제로 좋은 정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박원순 시장 나왔을 때 2011년에 민주당에서 1등 했던 사람이 박영선 후보예요. 당시 후보. 예.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후보가 됐고 박원순 시장하고 해서 이길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시절인데 그 당시 민주당이 굉장히 질이 멸려들었던 시점이었어요. 이명박 시절이었고 그 후로 지금까지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엄청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 서울 구석구석 한 번은 더 알 거 아니에요. 우상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경원은 어떤 느낌이냐면 서울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은 아니고요. 오세훈은 어차피 서울을 버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남녀 관계에도 한 번 배신한 놈이 두 번 배신 못하냐고 할 정도로 난 오세훈은 안 될 거라고 일단 보고 나경원 자체가 뭐 신혼부부한테 뭐 1억 얼마를 주겠다고 한다든지 재개발하겠다든지 하는 그 감정에 실제로 나경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 번도 어려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까 말한 오세훈이 나경원한테 물어본 뭐 강경보수 극우 정치가 뭐 서울시장 하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극우라는 게 뭔데요? 이미 나경원하고 황교안은 당시 총선 결과물로 끝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그랬잖아. 오세훈한테 국민의 뜻대로 갔다 이런 거잖아. 국민의 흐름을 같이 한 거라고. 예. 그건 국민의 흐름이 아니에요. 내가 공당의 원내대표나 당대표를 하면서 뭔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갔는데 나중에 그 당이 폭망을 했잖아요. 그럼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치권을 떠나는 게 A예요. 근데 국민의 흐름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렇게 물어보면 오세훈이 그런 질문하면 나경원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잘못 생각했다. 나는 그게 국민의 흐름인 줄 알았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당을 이렇게 망친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인간적이고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 나경원의 강경보수의 깃발을 들고 나서 이것이 국민의 흐름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사실 있어요. 오세훈과의 경쟁에서 경선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럼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우리 쪽의 박영선 후보와 이 나경원 후보 사이에 이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박영선 우리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상호 후보하고 토론할 때 이제 우상호 후보는 나는 이제 정통 민주당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박영선 후보는 내놓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서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현재 서 있는 자리는 생각이 데리고 온 자리고 내가 내일 서 있는 자리는 그 생각이 데려다 줄 자리예요. 박영선 후보는 본인이 후보가 될 것이다. 예, 이미 후보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책들도. 그런데 나경원은 지금 뭐라고 있냐. 강경 보수 깃발 들고 나오면 지는 거 자기도 알아요. 국민의 흐름이 아니라는 거 자기도 알아요. 나오면 뒤져. 그런데 우선 오세훈부터 제끼고 싶은 거죠. 그러면 본 게임에서 이기지도 못할 경기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쨌건 이게 판세가 자신들이 예상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자꾸 무리수가 나오는 거고 오세훈 심리는 나경원만 이기면 되고 나경원은 오세훈만 이기면 되고 훗날은 몰라. 그러니까 다음에 안철수랑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말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말들을 계속 갖다 쓰면서 서로 간의 분위기만 이상하게 연그러지고 나중에는 다시는 안 보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안철수나 오세훈이나 나경원이 선거장에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다니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나경원 씨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경준과 나경원은 정치권에 지금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학교폭력보다 한 5만 배는 더 심한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이에요. 아셨으면 좋겠고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